저는 공부방을 오픈한 지 6개월 만에 이렇게 60명 이상의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공부방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50명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 둘 다를 고객으로 생각하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객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함께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주는 거 하나하나가 나만의 무기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고객 만족도도 향상되고 제 학생 수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방의 경력은 짧지만 중소기업에서 4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월급은 220만 원의 월급쟁이로 살았었습니다. 회사 생활 자체는 나름 재밌게 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주위를 조금만 봐도 대기업이 정말 많아 보였고, 무슨 명절마다 몇천만 원의 성과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무언가 시작점 자체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현재 삶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었고, 그래도 언젠가는 많은 돈을 벌겠지 하며 막연한 꿈을 꾸고 살았었습니다. 코인이 잘 될 것 같아서 코인을 조금 막 구매하기도 했었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를 벌었다고 하면 주식을 바로 구매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의 극히 일부분만을 샀었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몇만 원, 오히려 손해는 몇십만 원이 나곤 했었습니다. 부동산은 생각은 했지만 시드머니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튜브를 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블로그를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블로그를 개설하고, 스마트 스토어가 유행할 때는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기도 했었습니다. 자기 개발이 중요하다고 해서 매주 소모임을 나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업으로 정말 몇천만 원을 버는 지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 자본금이 없다면 교육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었습니다. 저도 어차피 하던 거 제가 가진 자격증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문서나 산업안전기사나 한국사 관련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자격증을 과외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과가 없으니까 재미도 없었고 지속적인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그 지인은 제가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한번 해볼 생각을 없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제가 밥을 벌어먹고 사는 기술은 문서나 PPT 만들기 혹은 어떤 산업안전 기사 같은 규격에 맞는 행동이었었는데, 뭔가 수학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분야가 정말 잘 되는 분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롤모델을 정해서 그 롤모델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한번 보라고 하셨습니다. 전 여러 스타 강사를 봤는데 정말 몇백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있어가지고 스타 강사가 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은 했지만, 적어도 지역 내 1타 혹은 동네에서 1타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수요가 엄청 많이 폭발했었습니다. 일단 저렴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숨은 고수라는 앱에 제 이력을 올리기만 해도 많게는 하루에 5명 이상이 저에게 과외 문의를 하셨습니다. 방문 과외 특성상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사 생활과 과외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국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월급을 넘어서는 과외 부수입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성과가 눈에 보이니까 점점 재미도 느끼게 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1:1 과외를 병행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보였기 때문에 나만의 공간을 반드시 가져야겠다, 고객을 끌어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니고 있는 회사를 포기하고 공부방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인은 그럼 공부방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했었고, 저는 서점에 가서 수십 권의 책을 읽었고,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적용이 가능하겠다는 2분을 선택해서 컨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작가님께서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혼자서 했다면 2-3년은 더 좋게 걸렸을 만한 지식들을 단기간에 빠르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론이 충분히 기반이 잡혔다고 생각했고,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방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첫날부터 성과가 바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처음 2일 동안은 상담 전화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투잡으로 과외를 하는 게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보와 마케팅에 대해 꾸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학생과 학부모 둘 다를 고객이라고 생각하며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만족시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방학 특강을 해달라는 말에 바로 방학 특강을 개설했고, 저학년의 경우 수학 말고 다른 과목을 조금 해줄 수 없냐는 말에 바로 과학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평일 야자 때문에 주말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바로 주말반을 개설하고 만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피드백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시험 때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매일 부르기도 했었고, 학교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는 말씀에 매 수업 시간마다 전년도 수학 기출문제를 구해서 숙제로 내주곤 했었습니다. 제가 만약 1타 강사라면 고객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줬을 거라는 생각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국 6개월 말에 60명 이상의 학생 수를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분입니다. 만약 지금 월급에 불만을 가졌거나 혹은 운영하신 사업의 확장을 원하시면 그에 맞는 상상과 실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영업대표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업가가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객의 피드백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내게 긍정적인 방향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꼭 듣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내 1타 원장이 되고 싶으시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들어주셔야 되고 온 힘을 다해 고객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들어야 되는 말들이 어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위의 말부터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내 성장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말들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일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